자, 15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15번 문제는요, 사이값 정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연소함수 y는 fx가 주어져 있고요. 이것이 4개의 점을 지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4개의 점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계략적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x축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x좌표가 마이너스 2, 그다음에 0, 1, 2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3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4 X축보다 위에 여기에 A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B는 0, 마이너스 1이라고 하죠. 0, 마이너스 1 대략적으로 여기에 있다고 해봅시다. B C는 1,2 여기에 있다고 해보고요. C D는 2,3 2,4죠. 여기에 위치해 있다고 해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번을 먼저 보면요. 닫힌 구간 마이너스 2, 0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자, 닫힌 구간 0, 마이너스 2에서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2에 대한 함수값 위에 있죠? 네, 0에 대한 함수값 아래에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서 fx가 연속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이값 정리입니다. 자, 기억번은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닫힌 구간 0, 1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0에서의 함수값 아래에 있습니다. 1에서의 함수값 위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어때요? 연속인 그래프는 이렇게 반드시 0, 1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게 됩니다. 니은번 역시 맞는 말이 되겠죠. 디귿번 닫힌 구간 1, 2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자, 닫힌 구간 1, 2에서 보면 1에서의 함수값 양수고요. 2에서의 함수값 역시 양수입니다. 자, 그러면 연속인 함수 중에서는 1과 2 사이에서 실근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림이 그려진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자, 아닌 그래프 중에서는 이와 같은 그래프, 그렇죠? 이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마이너스 1, 1과 2 사이에서 실근을 갖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옳지는 않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바로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16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이값 정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에서 보면 방정식 fx-x제곱은 0 좌변의 식을 편의상 gx라고 해보죠. gx를 fx-x제곱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함수는 닫힌 구간 0, 1에서 연속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fx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 조건에서 연소함수 fx가 fx 연속입니다. x제곱도 역시 연속이죠. 따라서 두 함수를 뺀 이 gx 함수도 0, 1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열린 구간 0, 1에서 오직 하나의 실근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자, 실근의 존재성,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면 되겠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G0의 값, 그 다음에 G1의 값입니다. 자, G0은 F0-0이 되겠죠. 자, F0이 될 텐데요. 문제의 조건에서 F0의 값이 A 플러스 1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G1의 값을 구해봅시다. X에 1을 대입하게 되면 F1-1. 자, F1의 값은요, A-2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면 G1의 값은 A-3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A 플러스 1, A-1. 자, 같은 A 값에 한 번은 1을 더하고 한 번은 3을 뺐습니다. 그러면 G0이 더 크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X축 이렇게 생각했을 때요. A 플러스 1이 더 크고 A-3이 더 작은 겁니다. 그러면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자, 0에서 이렇게 A 플러스 1이 위에, 그 다음에 1에서 A-1이 이렇게 아래 A-3이요. 자, 이와 같이 위치해야지만이 어떨까요? 반드시 이렇게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것과 이것을 곱한 것이 부호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곱한 것이 음수가 나와야 합니다. A 플러스 1과 A 마이너스 3 곱한 것이 음수가 나와야 한다. 자, 그러면 A의 값의 범위가요, 이렇게. 자,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는 정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1,
2 이렇게 있습니다. 16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다음의 값을 구해보는 문제네요. 연속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자, 이 두 번째 조건을 식을 좀 변형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x가 a가 아니다 라고 하면 이 식은 이렇게 변형될 수 있습니다. fx는요, 양변을 x-a로 나누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a분의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자, a가 아닐 때 fx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라고 했으니까 A에서도 연속이겠죠. 마침 A에서의 함수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연속이기 때문에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 한다. 다시 얘기하면요, FA 3은 리미트 극한값과 같아야 합니다. x가 a의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 x-a분의 이렇게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 합니다.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의 극한이 0이기 때문에 분자의 극한도 0이어야겠죠. 자, 분자의 극한을 구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가 나옵니다. 자, 이것이 0이어야 되겠고요. 이것을 b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보면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 자, 이렇게 a 마이너스 1이죠. a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x 마이너스 a 분의, 자, 분자의 식은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b인데 b 자리에 이렇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그대로 대입해 봅니다. 자, 그러면 분자의 식이 인수분해가 되죠. x-a 분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x-a x 플러스 a-1. 그러면 x-a가 사라지겠고요. 자, 이것에 대한 극한, x가 a의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극한, 그것을 구해보면 2a-1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2a-1이 3이 나온다라는 얘기겠죠. 아, 그러면 a의 값이 2a-1이 3이 나와야 되니까 a의 값은 2가 나오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a의 값을 구한 다음에 a, b 사이 관계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b의 값도 구할 수가 있겠죠. b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fx의 식을 완성을 해볼게요. 따라서 fx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가령 x가 a, 2가 아니다 라고 하면 x-2 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 마이너스 2, 이렇게 x가 2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고요. 2일 때 함수값, a일 때 함수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fx를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문제에서는 f1의 값도 구해야 합니다. f1,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되는 거겠죠? 결과는 2가 나온다. 자, 이것과 이것을 전부 더하면 답이 됩니다. 그러면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18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18번 문제는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fx의 식을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3차 함수 fx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자, 밑줄을 쳐볼까요? 3차 함수 fx, 그리고 1번 조건, 2번 조건.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1번과 2번 조건을 보시면요,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가 있습니다. 각각 분모의 극한이 0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분자의 극한도 0이 되어야 합니다. 3차 함수 fx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려면 이거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 fx는 x 플러스 1과 그리고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져야 한다. 3차 함수니까 나머지 하나의 항은 ax 플러스 b라고 둘 수가 있겠죠. 물론 a는 0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조건을 이용해서 fx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완성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의 식을 우리가 이렇게 둘 수 있었으니까 그대로 분자에 대입을 해서 극한을 계산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x 플러스 1이 없어지겠고, 자, 이 2라는 값은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x 플러스 2 ax 플러스 b.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의 극한값을 구해 보도록 합시다. x가 마이너스 1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극한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두 번째 조건도 그와 같이 이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왔는데요.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은요, x가 마이너스 2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의 식을 이렇게 분자에 대입해 보면 x 플러스 2가 없어진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식은 그러면 x 플러스 1 다음 ax 플러스 b가 남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x가 마이너스 2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다음 함수의 극한값을 구해보면 2a 마이너스 b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2,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 식이 두 개죠. 적당하게 연립하면 a와 b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두 개의 식을 더해 볼게요. 이것과 이것을 더하게 되면 b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a가 남게 되겠죠. 더하게 되면 1. 자, b의 값은 이제 나머지 하나의 식에 대입을 해서 b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a를 여기다가 대입한다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b의 값은 3이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fx가 이렇게 완성이 되겠네요. fx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ax 플러스 b, x 플러스 3.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은 f0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0을 그대로 대입하면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됩니다. 그러면 답은 이렇게 6이 나오는구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8번 문제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19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9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합시다. fx와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fx 곱하기 gx, 이것이 x 이꼴 1에서 연속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는 문제네요. 1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함수값 정의, 극한값 존재,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 이것을 이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gx의 형태가 보시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누어서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걸 가지고 k값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리미트 x가 1 플러스 1에서의 우극한 값을 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fx는 x 플러스 k입니다. 그 다음에 gx는 1 플러스 1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1에 가까이 가는 거니까 이렇게 x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러면 1에서의 우극한 값은 이렇게 됩니다. k 플러스 1 곱하기 4. 자, 그 다음 1에서의 좌극한 값을 구해보죠. 자, fx는 x 플러스 k입니다. 그러고 gx를 보면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1에 가까이 갈 때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fx 곱하기 gx의 좌극한의 값을 구하게 되면 결과는 k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자, 우극한의 값 이렇게, 좌극한의 값 k 플러스 1. 이 둘이 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하면 4k 플러스 4가 k 플러스 1이 되는 k값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자, 19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20번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둘레의 길이가 1인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변 위를 다음과 같이 반지름이 x인 원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fx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fx를 중심 P가 그려지는 도형의 길이를 fx라고 합니다. 자, 우리 fx의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원이요, 변 AB 그리고 BC, AC 위를 움직인다고 할 때 이 P의 자취를 파란색으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AB를 움직일 때는 P의 자취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꼭지점 A와 B를 지나는 순간인데요. 자, 보시면 이와 같은 원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꼭지점 A를 지나는 순간 P의 위치는 여기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랬던 원이 편 AC 위를 거쳐 가야 합니다.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면 중심의 좌표 P는 이렇게 AB 위를 움직일 때는 직선이 되지만 꼭지점, 이 A라는 꼭지점을 지나는 순간은 이렇게 부채꼴 모양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길이가 x가 되겠죠. 근데 이것이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P의 좌치는 부채꼴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AB 위를 움직였던 거와 똑같이 이렇게 좌치는 직선이 됩니다.
자, 그리고 C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꼭지점 C를 이렇게 통과하는 순간 이와 같은 부채꼴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꼭지점 B를 지나는 순간 중심이 닫히는 또 이와 같은 부채꼴이 그려집니다. 자, fx는요 다음과 같은 이 파란색 도형의 둘레의 길이가 바로 fx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길이의 합이 1이니까 생각해보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게 되는 거죠. fx의 식을 구해보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1, 그 값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에 fx의 값은 무엇을 더하면 되냐? 바로 이와 같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다 더하면 fx의 식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죠. 반지름, 중심각.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서요. 자, 조금 확대해 볼게요. 각 ABC의 크기를 모르니까 편의상 각 A의 크기를 알파, 그리고 B의 크기를 베타, 그 다음에 C의 크기를 감마라고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P의 자취를 따라서 이와 같은 도형을 그렸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사각형은 직사각형입니다. 자, 이런 것들, 이 세 개의 사각형은 전부 다 직사각형이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다시 얘기하면 이 각들이 전부 다 직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직각이 되는 거예요. 자, A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요각을 알파라고 했는데 이 각과 이 각이 직각이죠. 그러면 이 부채꼴, 이 작은 부채꼴의 중심각, 이 중심각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중심각의 크기는 파이에서 알파를 뺀 값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각과 이 각 역시 베타와 감마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얘는 파이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고 이것은 파이 마이너스 감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가 전부 다 이렇게 중심각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이 세 부채꼴 전부 반지름의 길이는 x일 테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호의 길이를 구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해 봅시다. 반지름의 길이 x,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해 볼까요? 중심각의 크기는 파이 마이너스 베타, 반지름의 길이 x. 그러면 이렇게요. 세 번째 도형 역시 마찬가지로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 x, 중심각의 크기 파이 마이너스 감마. 됐죠? 자, 이제 이것을 정리해 볼게요. 보면 x파이가 공통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개해서 그것들 따로 묶어 보면 x파이가 3개 있으니까 3파이x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식을 볼게요. 마이너스 x알파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x. 자, x로 묶어 볼게요. 마이너스 x로 묶게 되면 알파 베타 감마, 이와 같은 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알파 베타 감마를 뭐라고 둔 거냐? 삼각형의 내각을 각각 알파 베타 감마라고 뒀어요. 그러면 이 세 개를 더한 값은 파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이 파이 x가 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3파이 x와 계산이 되면 fx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1 더하기 2파이 x.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x분의 fx는 x분의 1 더하기 2파이 x. 자, 이것의 극한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네요. 자, 이것의 극한을 구하면 2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